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협약 2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건택 세정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등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이를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의 변경이 없이 법령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문이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제1항에서 제103조의 3 제1항으로 이동되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매각 수수료 관련 인용 조문이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제3항에서 제103조의 3 제3항으로 이동되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 관련 인용 조문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에서 제73조의 8로 이동되어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과 근거법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서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이니만큼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태준 안전총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재난안전산업협의회 구성 운영, 재난안전산업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근거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관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흥계획 수립, 진흥사업 추진, 재난안전산업 협의체 구성 및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선도산업 육성 등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재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고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 재정조례안 지금 심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민선 7기 오늘 마무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또 자리여서 참 감회가 사실 새롭거든요. 오늘 그래도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또 우리 장태준 총괄과장님께서 우리 지난 4년을 쭉 돌아보면 거의 3년이란 세월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했었는데 또 울산에 그나마 화학단지나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또 극복해 주셨고 또 코로나19가 지금은 일상적 상황으로 복귀되는 거의 이제 초입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또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역량들을 총 집중해 주신 우리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재난안전산업 기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장태준 총괄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울산의 안전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그 산업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거기에 이제 3,740여 개사가 재난안전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보면 재난안전산업도 예방 관련이 있고 예지 보전 산업이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어떤 산업이 있고 여러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산업이 이제 3,700여 개 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이게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시책이 있었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재난안전 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울산 TP 테크노파크 내에 울산 재난안전진흥센터 그래서 그 센터를 또 열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연구원에도 이제 재난안전 관련해서 또 이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공모 사업으로 R&D나 이제 이런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 R&D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산당 같은 경우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소방 관련해서 유해 가스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화합물이 혼합이 된다거나 하면 다른 일종의 이제 변형된 아주 독성이 있는 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대피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났을 경우에 어떤 이제 혼합이 될 것인가? A, B 물질이 있으면 뭐 C라는 물질이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물질을 분석하는 그 R&D가 작년부터 시행이 돼가 지금 국가 예산으로 한 7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것도 R&D로 실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재난 안전 관련은 지금 현재 이제 시에서도 좀 이렇게 예지 보존도 좀 하고 국가 산단의 특기 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여건 자체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재난 안전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토양이 마련돼 있어서 지금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따르는 어떤 실태 조사나 진행 계획 수립 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셔서 안전에도 또 우리 산업 육성에도 함께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시민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또 다들 고생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시민안전실의 수고와 또 헌신에 대해서는 아마 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아마 다 평가하고 또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노경 실장님 뭐 비록 이제 정리 단계에 오셨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안전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먼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대형 프로젝트에 속해요, 그죠? 이게 뭐 비용도 240억 정도가 소요되죠. 예, 그 정도가 소요되고 기간도 보니까 뭐 27년까지 완성되는 거니까 앞으로 한 5년 계획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조금 우리가 임기가 좀 끝나기 전에 조금 미리부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떻든 그래도 말미에 이런 걸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올 수 있다는 게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 장비 구축을 23년부터 27년까지 하고 시설 구축을 25년부터 27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하드를 먼저 만들고 안에 소프트를 넣는
그래서 이게 시설 구축이 되고 거기에 장비 구축이 되어야 장비가 뭐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서 장비는 23년부터 구축을 하고 시설은 25년부터 하면은 시설이 25년부터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7년이 되어야 시설은 구축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을진데 그럼 그때까지 장비 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제 그 제정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정부에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고 올해 이제 공포화되었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돼서 이와 발맞춰서 울산시의 이제 의지를 조례로서 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TP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예정인 규모가 주로 R&D 연구 사업 위주로 해서 국비 90억, 12, 90억으로 해서 내년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그린카 기술센터 내에 장비를 들여서 우선 R&D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산업들이 발전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을 구축을 해서 정식적으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울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서 장비 구축이 우선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면 재난안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그 이쪽에 뭐 연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이런 센터가 생기고 또 장비가 구축되어서 굉장히 이쪽 산업을 좀 더 진흥시키는데 피부로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게 너무 지리하고 너무 좀 그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로드가 중앙정부의 그 공모와 사업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센터들은 좀 그 타이트하게 지박적으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서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5년간 하게 되면은 장비들이 워낙에 빨리 발전하고 산업들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초기 년도에 잡은 여러 가지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또 이제 장비가 낡은 장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연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보다 산업의 발전이 이쪽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뒷북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좀 시기를 당겨서 하는 것이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설 구축을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을 짓는데 이미 한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서 장비를 구축을 해서 바로 기업들이 그런 이제 R&D 사업이나 이제 산업화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 취지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린카 기술센터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부터 바로 기업들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 사업은 사실 정부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울산이 하려는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사실은 저희는 좀 큰 하드웨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시설을 구축하는 거는 향후 이제 공모 사업으로 네. 뒤에 할 것이고 예. 이 첫째는 이제 지금 1차년도, 2차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장비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장비를 그렇죠? 구축하고 R&D 수행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장비 구축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40억보다는 조금 더 이거는 좀 5개년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게 가면서 3차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비 구입도 그렇고 돈을 더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비 구입은 조금 반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1차년도, 2차년도에 좀 대량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저희가 기업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왕 쓸 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운영을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0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고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총무과장입니다. 서대성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선거 사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특별 휴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과 삶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2 이는 신분증의 발급 및 후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8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종사한 선거사무원의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9호입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직원에게 연 3일의 자기개발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10호입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수용해서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기재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인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 간선한 경비를 일상경비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정가 및 현재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기관을 감정평가기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연간 3일의 자기개발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사무원의 특별휴가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진화적 근무 여건 정진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개발과 업무 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 물품에 대한 정감 등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또 우리 박명석 총무과장님, 또 우리 서대성 회계과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지? 이 오랜만에 뵙자마자 이제 또 아쉽게 마무리 또 하는 오늘 그 행자위 임시회가 조례로 지금 이렇게 같이 얼굴 뵙게 되는데요. 그동안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 민선 8기 들어오면 잘 또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감회가 사실 좀 새로워요. 새롭고 이래 보니까 막상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이래 배우니까 감회가 새롭긴 한데요. 저는 뭐 물품 관련된 조례에 대한 뭐 질의 내용은 없고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기개발휴가 규정 신설 재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한 3일 부여하는 것도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선거 종사 사무 특별휴가 주는 거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에 그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사무 종사원 우리 공무원분들 종사하시게 되면 혹시 수당은 받지 않습니까? 예, 수당도 그 하도 또 선거 사무에 종사를 했으니까 수당도 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선거 사무원 종사의 공무원분들이 그 참여하는 건 결국은 국가적 사무로 봤을 때 선거 중립에 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사 업무로 협조를 구한다 해야 되나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요즘 선거 수당이 많이 올라서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뭐 서로 하려고 하시던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일단 그 두 번째 항목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10년 이상 그 장기 근속자에 대한 거는 50일에서 60일 또 10년 미만 3일 이렇게 늘어난 거는 워라밸 차원에서 일가 그 삶에 대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노사 간에 뭐 합의된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작년 12월 때 우리 노사간 단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노조에서도 다른 시도에 충북도라든지 다들 또 우리 충북도에도 60일 정도 하고 있고 또 구군에도 지금 대부분 60일 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단체 협약에 저희들 포함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각 시도하는 현황이나 또 기업체의 현황도 제가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 지금 연차 있지 않습니까? 연차 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에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0일 정도 됩니다. 20일 됩니까? 네. 그럼 연차 휴가 20일 더하기 특별 휴가 10년차 이상이면 60일 주면 1년에 8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네요. 그건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이제 10년 이상 된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한 해 60일이 아니고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60일입니다. 퇴직 시까지 60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누진되는 거예요? 자기 안 쓰면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돼 버리고 예, 퇴직 예, 전까지는 예, 예. 10년 이상 근속자는 예, 예, 6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노사 합의는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사 협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 행자위에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지금 노사가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의회에 혹시 뭐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오면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든 그런 중간 과정에 대한 뭐 설명이나 보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마 저희들 예, 우리 박명석 과장님이요. 그런 게 조금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민을 대신해 와 있는 자리거든요. 개별 의원님들 개인적 감정, 눈높이, 생각 이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럼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현황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울산광역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울산의 전체적 세수나 그 재정 관계는 이런 여건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그것이 곧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복리나 삶의 증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 그건 괜찮겠다 이렇게 돼야 저희들이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합당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와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판단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뭐 반대하는 게 맞는 건지 보류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도 저희들 직원들 한 2, 3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지쳐 있고 대응한다고 지쳐 있고 그래서 사기 진작이 되게 또 중요했습니다. 또 사기 진작도 해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또 좀 휴식 기간이 있어야만이 업무에 대한 창의성도 있고 또 효율성도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그러면서도 미래들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이는 또 공직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노조의 의견을 저희들은 그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 협약도 저희들 단체 협약하면서도 이 뭐 그냥 단숨에 뭐 오케이 한 건 아니고 계속 이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가한지 않느냐 또 적지 않느냐 충분한 몇 차례의 그 어떤 단체 협약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이제 우리가 물론 노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일수를 요구했지만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단체 협약을 또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저희 심한 거 넣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시도에도 지금 60일이고 우리 구군에서는 다 또 60일로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것도 참조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0일 맞겠다. 10일을 더 늘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판단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50일은 그 시행하고 있고, 예. 50일은 시행하고 있고, 이제 50일 중에서 10일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은 저희들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는 즉시 시행하면 6월 30일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또 충분하게 그 전에 뭐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또 50일이라는 또 장기직 후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아마 또 이렇게 아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지요. 퇴직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예, 퇴직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시행 결국은 이 부칙상이라도 이 조례안에 대한 그 시행 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통과되면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 네. 조례는 법인데 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 지침으로 뭘 또 어떻게 정한다는 건지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 건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 자료 타 시도 현황도 좀 받아보고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생각은요? 예. 백운찬 부위원장님. 예. 네, 우리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비롯한 우리 행정지원국의 여러 간부 공무원 또 우리 공무 직원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고맙다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라서 정말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조례에 있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세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좀 몇 가지 검토와 조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행정지원국에서는 좀 큼직한 조례거든요. 이게 간단한 조례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막바지에 딱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라. 정말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게 비용 추계해 보니까 3억이 안 넘어서 비용 추계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10년 이상 직원과 10년 이하 직원이 몇 명씩 될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이게 굉장히 모순이 들어 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과 좀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휴식 시간을 좀 줌으로 해서 또 뭐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뭐 그런 걸 쭉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만약에 10일이 늘어난다 그죠? 휴가 시간이 그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일이 늘어나는 거 곱하기 우리 직원 수 곱하기 나누기 뭐 복무 기간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 충원 없이 그냥 이렇게 휴가를 조금 나눠 쓰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말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휴가 간 사람의 업무를 부과받아야 할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더 번아웃은 더 높아질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려 그러면 이 날짜 곱하기 직원 수 나누기 복무 기간 아주 복잡한 그 계산식을 해가지고 몇 명의 이걸 시행하려 그러면 몇 명의 직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게 나와줘야죠. 그게 진정한 휴가가 되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 이해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가는데 저희도 업무 대행자도 있고 또 휴가 업무 대행자도 또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도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업무 대행자가 예, 지정이 되는데 예. 업무 대행자를 새로 직원을 충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안에 있는 인력 가지고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동료가 휴가 가 있는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또 업무가 부과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번아웃돼 있거나 그렇게 뭐 타이트한 근무가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이 안 맞아요. 단순하게 이제 뭐 휴가 10일 늘어나는데 네. 나는 단순적으로 계산하면은 아마 오늘 말씀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제 단순 사실적으로 인력 운영을 잘 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단순 사실적으로 하면 거의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업무 대행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우리 조직 내에 거기에 따른 충분하게 업무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과는 늘어나고 개도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하고 인력은 더 자꾸 충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3명이 한 팀 한 개에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네네네. 이런 데에서 또 10년 이상 된 휴가가 늘어나고 또 지금 다양한 휴가 늘어나는 걸 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보면은 휴가 가고 없고 출장 가고 없고 그 개가 텅텅 비어 있는 때가 다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체 인력을 넣을 것인지 대체 인력을 넣으려 그러면은 대체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시행을 하면은 결국은 휴가 간 사람 업무를 기존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우려되는 거는 충분히 예. 그다음에 이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기간제는 관련 법에 따라서 네. 별도로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와 준해서 아마 저희들 요래 시행이 되면 요와 준해서 기간제도 또 같이, 그러면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합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요 10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 기간제도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중복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느냐? 기간제도 저희들이 시행되면 이와 준해서 기간제 업무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준해서 아마 같이 적용이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또 지금 또 우리 정해야 법은 됩니까? 요래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여기 시행되면 기간제도 같은 같이 아마 적용해가지고 아마 시행될 것으로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사기업들도 사실은 뭐라 그래요, 정직원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라 그러죠, 정직원하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뭐 기간제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화감이 큰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차등이 되었을 때 직원 간의 어떤 유화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듭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방금 뭐 사무실에 좀 이렇게 휴가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도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요원으로 많이 나가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선거를 2번이나 치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조금 저희들 업무가 자리가 많이 비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선거로 끝나고 코로나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번아웃 이야기 하셨는데, 뭐 그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참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완화해주고, 뭐 그래야만 직원들이 또 이렇게 뭐 휴식을 많이 가져야만이 또 업무에 또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결코 사기업을 앞서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별도의 그 인력이 충원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따라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그야말로 휴가 나눠먹기 하면 결국은 휴가 간 사람 대신해서 있는 직원이 그걸 부과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 예방하려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더 발생한다, 이 말이 저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걸 좀 검토를 해봤나, 그걸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단 등 그 공기업에 있는 우리 시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휴가를, 정해져 있는 휴가를 다 쓰기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충원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은 빨리빨리 거기 대행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휴가 가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눈치 보이고, 그 안에 그 휴가 가는 사람이 있는 그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대행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또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함으로써 저희들 출자 출연 기간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기간제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휴가 가지고 업무 저희들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휴가를 이렇게 이제 과장님 이렇게 뭐 허가를 받고 휴가를 가는 그런 분도 업무들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기가 컴퓨터에서 내 휴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말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하면 휴가 갈 수 있도록 그 업무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여건을 개선되는 거 하고 휴가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들 맞춰서 업무 환경도 맞춰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출되었을 것이고 제안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려고 하면 대체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예산 검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직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면 이 취지와 달리 휴가 간 사람이 갔다 오면 되겠지만은 이게 다 더해가지고 나눠보면 상당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또 그 부담을 받아야 되고, 또 가는 직원이
편히 갈 수 없는 눈치 보이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보강하는 예산들이 뭐 좀 검토가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는지 그러고 실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를 전부 다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꼼꼼한 대책은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심도 깊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그 의원님들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또 인지하고 저희들 또 잘 또 운영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의원님들께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0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2호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1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기태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 과정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을 관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서 사용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구 참고사항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제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납부 기한을 관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는 것에서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인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운찬입니다. 우리 김지태 문화예술회관장님 정말 오셔가지고 코로나 상황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혼란스럽고 했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도 아주 적절하게 잘 문제점을 잘 찾아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용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면 네. 사용을 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사유가 있으면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환하는 것도 임박해가지고 내일인데 뭐 오늘 취소한다든지 그런 또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간은 것들이- 그런 기간까지 정해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대관을 했다가 아니십니까? 네. 사정이 내일 전날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 전전날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걸 우리가 딱 모선을 박아버리면 어. 도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처리 신속하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아니십니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글쎄 그게 물론 뭐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사실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이 뭐 몇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에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서로 간의 눈치도 보고 굉장히 그 날짜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행사 취소, 사용 취소가 너무 임박해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간의 어떤 그 반환금의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뭐 내규나 어떤 다른 규칙이나 이런 대로 규정이 돼 있는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대관 신청을 할 때 한 몇 개월 전에 대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품 기획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경우 있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수시 대관을 못할 정도로 바로 뭐 2,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 수시 대관하는 경우는 큰 공연이 아니고 않습니까? 작은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 자리가 비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게 발생해서 수시 대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예약 접수를 했으나 대관을 못 해주는 경우 우선 순위를 좀 정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소되면 바로 예, 할수 그렇게 있도록, 그렇죠? 해놨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기간을 정해야 되지 관장이 지정하는 길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 또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정안 낙하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우 말고 기획 공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흥행성 있는 공연들. 그렇죠. 그건 저희가 돈을 일부 대고 기획사에 대고 공연을 해갖고 그게 수익을 투자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이렇게. 정상 과정에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한 3년을 끈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수입이 많이 들어온 공연이었는데 이번에 이미자 공연 같은 그런 공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기간을 정해놔야지 압류나 체납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사인간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와서 공공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도 뭔가 강제 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손을 보게 네.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이거 뭐 빨리 고쳐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찾아내서 잘 네네. 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울산이 그냥 산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좀 많은 더 노력을 해달라, 경주해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덕분에 격려하고 뭐 질타, 그런 방향 제시 덕분에 실은 예술산 노조하고도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로 지금 발돋움해서 저희하고도 상당히 공행 관계를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그 의원님 말씀대로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21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103회 전국체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울산시 공공기관 등 공동협력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성명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 개최 공동협력 업무 협약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22년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의 공동협력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관광기구 국제관광인포럼과 지난 4월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계관광산업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안전관광 시스템을 UNWTO 회원국에게 알리고 세계 에코 관광 공동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세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2 세계 관광 산업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세계 에코 관광 공동 비전 선언문 채택, 세계 관광 산업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울산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2022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한 건 더 있네. 죄송합니다. 예,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제103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울산시와 공공기관 간의 공동협력 업무 협약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자원봉사활동 참여 부분 조성과 지원 체계 구축, 체육 인재 육성과 스포츠 발전 정진,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기타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협약을 통하여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되고 현재 모집 중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스포츠제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전 준비 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완벽한 대화가 되도록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온 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체육 발전 그리고 문화 발전,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문화관광체육 김성현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울산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산업도시라는 것만 부각이 돼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의 어떤 보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김성현 국장이야 여러 직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떠나더라도 좀 계속해서 잘 그렇게 갖춰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황세영 의원님 얘기를 예. 국장님, 민선 7개 4년 오늘이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는 마무리 자리네요. 우리 김성명 국장님은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했던 분이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정영용 과장님도 우리 과장님 조남을 갑자기 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울산에 있는 전국 체육대 잘 치르시고요. 안 그래도 문자 왔길래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길래 저 장애인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처음 이렇게 돌아서 많이 또 몰랐고 또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또 성원에 보답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 또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울산을 위해서 더 건승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가 의정생활 4년 하는 마무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4년 동안 그래도 살고 지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소중히 저희도 간직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내를 선포합니다.